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로입니다. 최근 저희가 갑자기 도끼질 특집이라는 제목의 알쏭달쏭한 53초 예고편을 올렸습니다. 예고편에는 예전부터 유튜브를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절대로 모를 수 없는 두 태권 고수분들이 직접 출연하셔서 더욱 큰 궁금증을 일으켰죠. 댓글로도 어마어마한 분들이 나타나셨다, 그리고 빨리 본 영상 좀 풀어주세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라는 등 참 많은 분들께서 큰 기대와 관심을 주셨습니다. 전설적인 분들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어느덧 20년이 다 되어가는군요. 지난 2001년 KBS 2TV에서 방영되었던 인간극장 고수를 찾아서 시리즈에 등장한 도끼질 영상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너무나도 신기하고 독특한 동작에 이 영상은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종종 거론되는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자랑하는 자료입니다. 본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 간단하게 배경 설명부터 해드리자면, 태권은 서울 강북 지역에서 전수되어 온 전통 무예이자 단체 민속 놀이입니다. 2011년 11월 28일 제6차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에서 무예로서 최초로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만큼 우리나라엔 그만큼 의미가 큰 무예이자 민속 놀이이죠. 저희 차도로 채널에 태권 경기가 여러 번 소개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결련태권협회에서 주최하는 태권 배틀 경기들이 소개될 때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태권이 이렇게 박진감 넘치는지 몰랐다, 혹은 태권 하면 이크에크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리듬이나 스텝도 그 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고 생각보다 긴장감이 넘치더라 라는 식의 깜짝 놀라시는 반응을 주로 보여주셨습니다. 대한민국 태권계를 이끄는 전설적인 인물 중에서도 도끼질 영상으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신 결련태권협회의 도기현 회장님이 계십니다. 만약 태권에 대해 조금 더 심도 깊은 내용을 알고 싶으신 시청자분들께서는 도기현 회장님이 직접 쓰신 태권 관련 서적 태권 그리고 나의 스승 송덕기라는 책을 추천드립니다. 도기현 회장님의 스승님은 조선의 마지막 태권꾼으로 불리는 무형문화재 76호 태권의 초대 예능 보유자가 된 송덕기 선생님이십니다. 오늘날 존재하는 여러 태권의 형태의 뿌리는 모두 송덕기 선생님에게서 왔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그분이 없었다면 2019년에 태권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도기현 회장님은 송덕기 선생님에 대한 잡지 인터뷰를 우연히 미용실에서 읽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 그렇게 태권과의 운명 같은 인연을 시작했다고 하죠. 참 영화 같은 스토리입니다. 그는 송덕기 선생님을 날마다 찾아가 가르침을 받고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와중에도 한복을 입고 태권 수련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도기현 회장님이 미국에서 유학하던 당시 외국인 무술 고수들 앞에서 태권 시범을 보인 일화가 있죠. 이때 도기현 회장님은 태권 특유의 날카롭고 빠른 공격 패턴과 스텝을 수많은 외국인 무술 고수들 앞에서 선보였다고 합니다. 이미 잘 알려진 여러 무술에 비하면 태권의 동작은 너무나도 특이하며 역발상의 무술로 표현되기까지 했습니다. 외국 무술 고수들이 태권의 아름다움과 강함에 감탄하는 모습을 본 도기현 회장님은 그제서야 자신이 배운 태권의 진짜 가치를 알게 되었고, 유학 생활이 끝나자마자 송덕기 선생님께 태권에 대해 더 배우려고 했으나 아쉽게도 송덕기 선생님은 세상을 떠나시고 맙니다. 도기현 회장님은 송덕기 선생님과 가장 긴 시간을 보낸 제자인 만큼 그의 직속 제자 혹은 후계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전설적인 인물 결련태권협회의 도기현 회장님으로부터 직접 태권의 매력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태권의 가장 큰 매력은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무도가 절도 있게 심각하게 한다면, 중국의 무술이 화려하고 신비롭게 한다면, 한국의 전통 무예인 태권은 자연스럽고 자유롭고 편안하게 합니다. 특히 태권은 상대를 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명예를 걸고 상대의 마을과 정정당당히 겨루면서 호연지기를 키우는 무예입니다. 그래서 태권은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같이 즐기면서 하나가 되려는 대동단결의 무예입니다. 그렇습니다. 태권은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추구하며 상대방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호연지기를 기르며 겨룰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 포인트이겠습니다. 태권에 대해 더 깊이 있게 다루기 전에 태권의 목적을 우선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메시지가 내포된 태권에도 여러가지 협회들이 존재하며, 오늘 출연하신 도기현 회장님은 국내 태권협회 중 하나인 결련태권협회의 회장님이십니다.
영상 초반에 도기현 회장님과 송덕기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택견을 떠나서 이 두 분의 이야기 자체가 너무나도 재미있고 다양한 에피소드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자세한 비하인드 내용은 도기현 회장님의 택견 그리고 나의 스승 송덕기라는 서적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도끼질로 유명한 도기현 회장님이 전파하고 있는 결련택견은 무엇이고 그가 대표하고 있는 결련택견협회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결련택견은 택견의 어떤 특정한 문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택견의 경기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택견은 연결되어 있다. 즉 택견 경기는 단체전 경기인데요. 이긴 사람은 계속해서 경기에 임해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연결택견 또는 결연택견, 현대적 의미로 말한다면 그것이 맞지만 조선시대부터 결연, 리을 탈락을 안 시키고 결연택견으로 불렸기 때문에 지금 그들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결연택견의 가장 큰 매력은 이긴 사람은 계속해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마지막 한 명의 선수가 남았더라도 상대 선수를 다 이겨서 역전시킬 수 있으니까 끝까지 경기를 지켜봐야 되는 묘미가 있고요. 또 선수를 추천시킬 때 상대 선수가 어떤 선수냐에 따라서 우리 선수를 골라내는, 즉 선수의 추천 차례가 대단히 중요한, 작전 구사력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단체전으로 이렇게 선수의 추천 차례가 없이 작전을 구사하면서 이긴 사람이 계속해서 시합하는 이 경기 방식은 택견에만 있는, 아마도 세계의 격투기 무술 중에서 단체전 경기로서는 유일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더 잘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결련택견협회라는 것을 만들었고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 인사동에서 결련택견 경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역사도 깊고 참으로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말 그대로 연결, 이긴 사람은 계속 경기장에 남아 탈락할 때까지 경기에 임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다시 말해 한 명의 스타 플레이어가 있으면 혼자서 다수를 처리할 수도 있겠죠. 반대로 상대팀의 한 명이 너무 강하면 실력이 부족한 팀원이 미리 출전하여 그의 체력을 빼놓는 전략 등을 구상할 수 있어 평범한 격투기나 대련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저희 차도로 채널에서 몇 번 택견 배틀 경기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택견에 도전한 킥복서들의 경기와 택견에 도전한 카포에라 선수들의 경기가 있었죠. 이 두 동영상의 조회수를 합치면 200만 뷰가 넘는 만큼 상당히 많은 분께서 택견에 큰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도기현 회장님 말씀대로 요새도 이런 경기가 계속 열리고 있으니 인사동으로 오셔서 직접 그 열기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말 그대로 누구나 가서 관전할 수 있는 잔치입니다. 앞으로도 다른 무술이나 격투술을 배우는 팀 그리고 체육관들이 택견 배틀에 참여하여 우리 택견 고유의 방식대로 한번 놀아보면서 교류하는 것도 참으로 재밌을 것 같습니다. 최근 뜨고 있는 입식 타격이나 주짓수 혹은 유도 같은 무술 쪽에서 택견 대회에 참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무술의 룰로 그 무술에 도전하는 것도 많은 공부가 되며 택견의 규칙은 다른 무술에 비해 간단 명료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무조건 제압하기보다는 즐기자는 취지가 강한 만큼 공격과 방어 형식에 큰 제약이 없어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부담이 적은 민속 놀이입니다. 얼굴에 발차기가 명중하거나 상대방이 넘어지면 경기가 끝나는 만큼 개인적으로는 가벼운 타격이 들어간 씨름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네요. 다양한 무술 그리고 체육관이 택견 배틀에 나가서 재미난 잔치 한번 꾸며봐도 참으로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서론이 참 길었습니다. 이때까지 택견과 결련택견협회에 대해 기본적인 설명을 드린 만큼 그럼 본격적으로 인터넷에서 큰 화제가 된 도끼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53초 예고편에서 공개했던 오늘 영상에는 어마어마한 특별 게스트가 출연합니다. 20여 년 전 영상에서 도기현 회장님이 도끼질을 전수한 제자, 바로 장태식 선생님입니다. 그는 전라북도 복싱 도대표 출신인 만큼 기본기나 신체 능력은 매우 뛰어나며 현역 선수 시절에는 날카로운 움직임으로 장칼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2005년 영화 거칠 마루에도 출연했고 택견 배틀장에서 일반 택견 시범과 예법 택견 시범을 통해 인터넷에선 그의 택견을 강화된 택견이라고 부를 정도로 대중은 이미 그의 강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20여 년 전에 대중에게 예법 택견과 도끼질을 알린 두 전설의 인물이 저희 차도로 채널 시청자들에게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 다시 한번 카메라 앞에 서게 됐습니다.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을 절멸케 한다는 예법 택견 기술인 도끼질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도끼질에 대해서 차도로 방송에서 재미있게 잘 소개해준 덕분에 도끼질이라는 기술이 대단히 유명한 기술이 되었어요. 그런데 도끼질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도끼질은 이 팔무릎을 이용하고 손날로 당수를 치듯이 내리치는 기술이 아니라 손날 전체와 이 팔목 요까지를 도끼날이라고 생각하시고 체중을 이용해서 내리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치는 것은 도끼질이 아니고요. 팔 전체를 이용해서 체중을 내리찍는데 상대방이 피하거나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체중을 이용해서 연속적으로 체중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기술입니다. 물론 도끼질로 들어올 때 피하면서 받아칠 수도 있으니까 무술에서 완벽한 기술이라는 건 없지만 일단 도끼질에 걸리면 방어를 하더라도 위에서 밑으로 내리찍는 체중을 이용해서 내리찍는 체중과 가속의 힘에 의해서 그 방어벽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걸리면 피하기 쉽지 않은 강력한 기술입니다. 특히 만약에 이 도끼날을 단단하게 담금질을 해서 활용하면 훨씬 강력한 기술이 되겠죠. 장태식 선생. 네, 도끼질이 실전에서 효과적일 수 있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는 그 격투기에서는 주먹의 각도라는 것이 안에서 밖으로 뻗어치는 기술, 밖에서 안으로 치는 곡선치기, 다음에 아래서 위로 올려치는 이런 기술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도끼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외성이 있는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치기 때문인데요. 상대방을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들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거리와 타이밍이 제대로 맞아떨어지면 상대방에 나오는 주먹을 걷어내면서 동시에 공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실전적인 기술이 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좋은 기술입니다. 여러분들 연습 한번 해보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높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오늘은 이렇게 택견의 전설적인 인물들을 직접 모시고 택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또 한동안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던 필살기 도끼질에 대한 고수분들의 직접적인 설명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택견 스페셜 편으로는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택견의 은둔 고수 택견꾼 황인무 선생님에 대한 집중 탐구와 부드러운 민속놀이 택견이 아닌 전투용 택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그의 트레이닝 영상 보시고 오늘 에피소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고 알찬 격투기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차도르였습니다. 감사합니다.